이게 이제 여기 지금 있는 게 테일즈 오브 벨러하고 얘는 이제 네. 아퍼진 프런트라고 프런트. 얘는 이제 두 번째 버전이고요. 네네. 얘가 세 번째 버전이에요. 네. 네. 오리지널 없네요. 네, 이거 오리지널은 없어요. 박스가 오리지널은 없는 없네요. 요게 특징. 이게 확장팩이에요. 두 개가. 네네. 요 게임이 특징이 전략 시뮬레이션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예. 하는.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류의 게임이죠. 쉽게 네,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게임인데 이게 제 생각에는 디테일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최초라고 생각을 해요. 아, 요즘 느낌이- 그걸 디테일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냥 제 생각이에요. 아, 여기까지인가요? 어떻게 네. 설명해 주실 분은 네. 이제 기억나시는 부분은 그렇죠. 그 이후로는 게임 안 그 하셨나요? 이후로는 제가 게임을 안 해서 그 FPS 게임 중에 가장 즐겨했던 게임이 하나 있긴 있어요. 뭐 어떤 게임? 이게 여기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너무 유명하죠. 예.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 네. 요번에 리부트도 이제 곧 예. 나오는데. 모던 워페어가 네. 제가 FPS 게임 중에 가장 재미있게 했던 게임이고 멀티플레이로 하면은 그 등급 나오잖아요. 네, 그 네, 네. 랭킹. 네네네. 최상위 랭킹에 들어갔던 적이 있는 유일하게 정말 이때는 모던 워페어만 네. 하루에 한 5시간씩 진짜 했었던 정도로 잠깐 요것만 깊게 빠졌던. 기계 빠졌던 게 딱 요거 하나예요. 최근에? 모던 워페어. 이게 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게임은 이제 저는 안 했어요. 아, 예. 이게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사실 FPS가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이렇게 활성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FPS가 그 활성화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제 생각에는 3D 그래픽 카드가 이게 도입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3D 그래픽 카드가 이제 90년 중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최초로 등장한 게 아마 3D FX일 거예요. 네, 부두. 네, 네, 네. 이때가 이제 저는 제품으로 가장 기억나는 거는 크리에이티브에서 이제 사운드 블러스터로 굉장히 유명한 크리에이티브에서 네. 부두 칩셋을 장착한 3D 블러스터라는 걸 내놔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는 추가로 있고 네. 2D 그래픽 카드가 있고 네. 3D 그래픽 카드를 추가로 꼽는 그런 방식이었죠. 네, 네. 나중엔 부두 벤시로 해가지고 두 개가 합쳐지고 그쵸, 그쵸. 이 컨셉이 똑같은 게 지포스고 네. 처음엔 리바티엔티였고 네, 네, 네. 지포스고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가 이제 이렇게 가는 네, 건데 이렇게 갔죠. 3D 그래픽 카드가 나오면서 게임 판도가 바뀌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행은 제가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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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얘기해 주실 거니까. 네, 네. 이때 이제 그 3D 그래픽 카드의 시초라고 하면은 이제 할 만한 게임을 이제 설명해 주세요. 7번째 게임은 제 생각에는 툼레이더 아니면 케이크예요. 툼레이더는 당시 MS 도스 게임이었거든요. 3D 어드벤처 게임으로 최초였어요. 맞아요. 3D가 딱 풀 3D로 들어갔고, 근데 물론 2D 기능도 조금씩 들어갔긴 했는데 부두가 그래픽 카드를 3D 그래픽 카드로서 나왔을 때 이 게임을 첫 지원했어요. 맞아요. 첫 번째 지원한 게 이 게임이에요. 맞습니다. 툼레이더가 네, 부두를 지원하는 최초의 게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하고 싶으면은 그리고 라라 크로프트였나요? 캐릭터가 되게 당시에는 육감적이고 그렇죠. 그 3D로 그걸 표현된 거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 뭐 되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뭐 얼마나 인기 있었으면 당시 나중에 영화로도 나왔겠어요. 그렇죠. 영화로 나오고 지금도 그게 이제 나오고. 안젤리나 졸리죠. 네, 맞아요. 그렇게도 나오고 이제 지금까지도 명맥이 이어지는 중요한 게임이었는데 3D 그래픽 카드를 사게 만든 첫 번째 게임. 그리고 이제 좀 아까 더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더 유명한 게 하나 있잖아요. 네. 케이크 원. 네. 케이크 원은 ID 소프트웨어에서 만든 게임인데 그 전으로 약간 돌아가면은 더 유명한 게임이 있어요. 그렇죠. 더 유명한 게임 있죠. 예, 울펜슈타인 3D. 그다음에 이제 둠. 근데 이 게임들은 FPS이기도 하고 3D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실 2D를 3D처럼 만든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최초의 FPS 게임이라고 보면 거의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 우리가 익숙한 FPS 1인칭으로 게임의 이렇게 총을 보면서 최초의 게임이 울펜슈타인 그리고 3D, 쇼시라고 보는 게 맞고 네, 네.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 정립한 게
둠 시리즈. 3D 가속 기능을 넣은 게 네, 이제 케이크 1이죠. 케이크죠. 네, 풀 3D예요. 예, 맞아요. 툼레이더하고 조금 다른 이유가 케이크 1은 풀 3D라는 개념이 만약에 적이 죽잖아요? 그러면 피가 나오면은 2D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무통이로 나와요. 그게 3D로 나와요. 그게 제가 차이가 안에서 있어요. 잘 몰라요. 네, 그게 네. 차이가 있어. 그래서 근데 좀 여기 사실 툼레이더보다 약간 늦은 감이 있는 이유가 처음에는 둠처럼 나왔었어요. 2D 개념을 약간 3D 예, 맞아요. 개념처럼 이렇게 예. 폴리곤 가속을 안 하고 네네, 맞아요. 그냥 비트맵만 찍어서 3D 가속 보여줬고 없이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맞아요. 진행을 했었어요. 소프트웨어 렌더링이라고 보는 게 예, 맞죠. 예. 소프트웨어 렌더링을 했어가지고 그걸 3D처럼 보이게 그 만들었었는데 빛이 다 깨져서 보이고. 네, 예. 맞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패치를 했죠. 예, 패치가 나왔어요. 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VK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 GLK 뭐 예.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그게 패치를. 그 V 케이크가 부두용 케이크. 네네네 오, 맞아요. 예. GL 케이크가 오픈 GL을 지원하는. 네 맞아요 오픈지. 그러니까 V 케이크는 그 3D FX의 부두를 지원하는 글라이드. 네네. 용 이제 가속 기능이고 아, 지금은 정확하게, 다이렉트 네. 스텝만 쓰지만 네. 전용 API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맞죠 오픈GL 있고 막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그 V 케이크가 부두용. 네. 그다음에 GL 케이크는 일반 부두를 제외한 다른 그래픽 카드용. 이제 여기 그 그쵸, 엔비디아 그쵸, 리바 예, TNT, 예, 리바 TNT 그다음에 뭐 아까 S3 그래픽스, 그다음에 베리떼, 네네. 요런 류, 근데 ATI, 레이지, 네. 요런 류였고, 그래서 그 종류별로 패치가 이제 여러 개씩 나온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패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실상 진짜 풀 3D 게임으로 바뀌어간. 윈도우에서 그냥 실행하면은 자동으로 잡혀주지만 네네네. 당시에는 게임 세팅할 때 그걸 다 따로따로 세팅해야 됐어요. 네 맞아요. 예. 들어가면은 이제 렌더링이 소프트웨어 렌더링부터 해가지고 옆으로 넘기면 네, 막 계속 맞아요. 나왔어요. 예. 요즘도 뭐 벌칸 뭐 이런 식으로 API를 조금 그렇죠. 이때가 딱 그 과도기였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 3D 그래픽 카드가 나오면서 이제 과도기로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맞아요. 그 조금 뒤로 가면 이제 윈도우가 활성화가 되면서 윈 케이크라고 해서 윈도우에서도 케이크 돌릴 수 있고 예, 맞아요. 예, 그런 패치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게 3D 그래픽 카드 보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가장 하거든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임이 그 두 개예요. 예, 예, 그렇게 보면 될것 툼레이더와 같아요. 예, 케이크. 예.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 개를 이어받은 그걸 계승한 것이 네. 에픽의 언리얼로 네, 이제 네, 진행이 되고 이제 뒤에서 다시 얘기하는 이제 파크라이 나오고 네, 네. 뭐 이렇게 그 크라이시스 나오고 네,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엔진 위주로 그쵸. 어떤 엔진을 사서 게임을 쓸 것이냐의 네, 맞아요. 시대가 이제 그때부터 그렇게 열리기 시작했어요.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번외로 하나 더 언급할 게 이제 여기 보시는 윙 커맨더 프로퍼시예요. Team, this is Demo. We're on an intercept course with contact 037. Yeah, roger that, Devil. Looks good here. You should be getting a strong signal. 요것도 이 시대인가요, 그러면요? 딱 그 시대예요. 아. 같은 시대, 퀘이크랑 같은 시대고 네. 그 얘도 이제 3D 그래픽이 필수인 게임이에요. 예, 게임 보시면 3D예요. 예. 3D 가속기가 3D 예요. 예. 필수로 이제 요구되던 게임인데 네. 글라이드 모드 전용 효과가 있어. 전용 그래픽 효과가 따로 있는 네. 거예요? 아. 그 효과를 보려면 부두가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 3D 보시면 그래픽 3D FX라고 아예 아예 로고가 찍혀 있네요. 로고가 찍혀 있잖아요. 다른 S3나 리바 TNT를 쓴다. 네. 그러면 효과 하나가 안 나와. 그거 게이머한테는 되게 취약인데.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죠. 짜증나죠. 뭐 예. 폭발이 했는데 뭔가 안 보이면 네. 광원 쪽에 네, 뭐 광원 쪽 관련된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분위기가 이제 너무 달라지죠.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제 특정이 이제 해가 비치면 이렇게 나오면 네. 쫙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때 뭐 하나가 되고 안 되고 막 이게 있어서 근데 저는 이때 부두를 못 샀어요. 아. 그래서 저는 없이 했어요. 부두 시절을 상징하는 게임이에요. 얘가. 그래서 이 그쵸. 번외로 얘를 하나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네. 그 이 3D 그래픽 카드가 이제 최초로 3D 그래픽 언급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제 3D 게임의 전성 시대란 말이에요. 그쵸, 지금도 그쵸. 마찬가지지만 이때부터는 윈도우 95 네. 혹은 98 네. 그래픽 카드에서 프레임이 얼마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시절로 그렇죠. 예. 이제 가요. 그때를 대표할 수 있는 게임 얘기를 해주세요. 아, 그럼 저는 GTA 시리즈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 프레임까지는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도, 저도 어렸을 때라서 그렇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GTA 시리즈가 1과 2는 탑뷰 방식이라고 기억하세요? 머리 네. 위에서 보는 방식. 위에서, 예. 네. 이렇게 보는 방식의 2D 게임이었어요. 근데 3부터는 풀 3D로 갔거든요. 그렇죠. I see nothing but good things for you, my boy.
anything you want. 풀3D로 가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부터 처음으로 우리가 되게 많이 말하는 오픈월드가 여기에 딱 도입이 돼요. 네, 맞아요. 자기가 자유롭게 이렇게 맵을 돌아다닐 수 있고 원하는 거 하고 할 수 있고 일자 방식이 아닌 스토리가 일자 방식이 아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해진 스토리를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스토리를 여러 미션을 조합해서 내가 만들어서 가는 그쵸, 방식의 오픈월드 게임을 이 최초가 GTA라고 보면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 3가 지금은 너무 당연한. 네, 예. 여기에 이제 저희는 4를 지금 이렇게 디필 해놨는데 예. 3가 이제 최초로 이제 가장 많이 팔리고 그리고 가장 성공한 패키지가 3예요. 4는 근데 조금 다르게 볼 게 이게 그래픽이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사람들이 최적화가 너무 안 돼가지고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많이들 맞아요. 포기했던 게임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온 그래픽 게 카드를 이제, 사게 예. 만든 게임은 맞죠. 예, 그 어쨌든 사게 만들었는데 그 산 거로도 잘 안 돼가지고 예, 맞아요. 사람들이 욕을 엄청 예. 했었던 기억이 나요. 중간중간에 약간 산 안드레스라든지 뭐 바이스 그 번외 시티라든지 버전. 확장팩 번외 버전이 예. 많이 나왔는데 너무 유명한 게임이죠. GTA 5가 네, 나와요. GTA 5. 지금도 네, 지금도 플레이하는 나와요. 분이 계시는. 이거 네, 고전 네. 게임이 아니에요. GTA 5가 2015년에 나왔는데 권장 사양이 GTX 600 네. 시리즈예요. 600. AMD 그 당시에 이제 AMD가 한창 잘 나갔을 때 뭐 7850, 뭐 7870, 뭐 이런 거를 권장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GTA 5는 근데 1000번대에서도 되게 성능 체크하는 용도로 GTA 5를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60급 정도로도 네. 이게 좀 원활하게 플레이가 되냐 안 되느냐 그쵸, 예. 옵션에 따라서 좀 갈리는. 네, 테스트를 예. 할 만큼 이제 예. 되게 고사양이었어요. 지금 그래픽 카드로 한 3050급은 있어야 될 거예요. 최소한으로. 뭐 60프레임 이제 고장 받으면서 60프레임 정도 나오려면. 고해상도에서 하려면은 예. 그렇게 필요한 게임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고사양을 원했던 게임이었고 네, 필요로 그 했던 게임이었고. 저도 그 게임 자체는 저도 GTA 5는 했었어요. 잠깐 했었던 기억이 나고 저는 오히려 그걸로 기억하는데 그 저희가 벤치마크를 계속 기사를 쓸 때 저희는 항상 맨날- 언급했던 기억이 나요. 네. 저도 여기 보드나라 이제 K벤치 올 때 첫 기사가 GTA 5 아, 900번대를 이렇게 리뷰하던 거 기억이 나요. 아, 그렇구나. 게임계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계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다고 네, 저는 보거든요. GTA도 네. 그 많이 미친 영화 게임 중에 하나예요. 네. 또 그래픽 카드에 어떤 3D 그래픽 카드의 그를 업그레이드하게 만든 네. 게임의 또 하나 이제 9번째 게임을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감자나무님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 Listen up. The rendezvous point is the shingle at the top of the beach. Use those. 이게 이제 여기 지금 있는 게 테일즈 오브 벨러하고 얘는 이제 네, 아포진 프런트라고 아포진 프런트. 이게는 이제 두 번째 버전이고요. 네네. 얘가 세 번째 버전이에요. 네. 오리지널 없네요. 네, 이거 오리지널은 없어요. 박스가 오리지널은 없는가? 예, 없네요. 요게 특징. 이게 확장팩이에요. 두 개가. 네네. 요 게임이 특징이 전략 시뮬레이션이잖아요. 2차 세계 대전을 배경으로 예. 하는.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류의 게임이죠. 쉽게 네,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게임인데 이게 제 생각에는 디테일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최초라고 생각을 해요. 아, 요즘 느낌이- 그걸 디테일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제 이 게임이 최초로 그 안에서 줌이 됐죠. 들어가서 네. 캐릭터 하나하나가 네, 뭘 움직이는지 다 보이는. 그렇죠. 이게 당시에 E3에 공개가 됐을 때 네. 충격으로 왔었어요. 사람들이 다 경악했어요. 이게 FPS야 전략 시뮬레이션이야 그랬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건 FPS인데 네. 플레이는 전략 시뮬레이션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줌을 막 들어가니까 FPS처럼 캐릭터 하나하나가 다 보이니까 사람들이 경악을 했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걸로도 테스트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당시에 그래픽카드를 테스트를 하면 이게 이제 2006년 9월에 나왔던 게임이거든요. 네. 테스트를 하면 항상 모든 그래픽카드에 필수적으로 테스트를 했었어요. 이게 엄청 고사양이라고 들었어요. 엄청 고사양이고 지금도 내장 그래픽카드로 60프레임 뽑기가 힘들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제 내장 그래픽 중에 최고 성능을 해야 옵션 타입을 해야 60프레임이 나올 거고 60프레임이 뽑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이게 60프레임이 안 되면 이게 계속 줌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60프레임이 안 되면 게임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하드웨어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이유가 뭐냐면 네. 얘가 벤치마크 모드가 있었어요. 요즘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벤치마크 모드가 있어서 네. 그 성 테스트 옵션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딱 누르면 내가 현재 세팅한 걸로 테스트를 돌릴 수 있어.
그러면서 이거 되게 유명한 저거예요. 그 독일군 2명이 담배 피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며 뭐 하면 갑자기 윙 날라와가지고 막 공격하고, 예. 하는 그 장면은 되게 유명해요. 아마 컷이 나갈 텐데. 그래서 그거를 수백 번 봤던 기억이 있어요. 뭐 한스 너 이번에 뭐 했다며? 뭐 그러면은 뭐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흘러가는 게임이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헛간에 두두두두두 하는 장면 나오고 굉장히 유명해요. 이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가 다른 걸로도 되게 유명하죠. 오마주한 게 네. 아, 그 유명한 밴드 오브 브라더스. 얘가 이제 오마주한 게 밴드 오브 브라더스하고 네네네. 그 저거죠. 라이언 일병과. 라이언 일병. Killing us! Advance! 이제 이건 제작진이 아예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밴드 오브 브라더스 영감을 받았다라고 네, 맞아요, 대놓고 맞아요. 얘기를 해서 기억나요. 실제로 그 비슷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보셨거나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셨거나 2차 대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던 분이 하시면 경악을 하는 당시 기준으로는 거의 충격에 가까웠던 게임이고 또 이제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가 이번에 올해 3가 나옵니다. 네, 맞아요. 예. 3가 나온다. 3가 나와서 아마 이제 3는 아마 이제 그 패키지 게임이 아니고 아마 온라인 게임일 거예요. 그래서 3가 이제 나올 예정이 알려져 있는데 저도 잠깐 그 풀샷을 봤는데 분위기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이제 원하고 2는 굉장히 건조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래픽도 그랬고요. 그래픽도 굉장히 건조했고 밴드 오브 브라더스와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화질 네, 맞아요. 그 분위기 약간 칙칙하네. 눅눅하고 칙칙한 예, 예, 분위기 그 분위기가 그대로 재현되어 있는 게임인데 3는 화사한 분위기더라고요. 배경이 달라지진 않았는데 약간 아 배경이 달라서 그래요. 배경이 달라졌네. 네, 왜냐하면 그 지금 3 얘기가 나온 게 이탈리아 전선하고 아, 아프리카 전선 전선이 얘기, 틀리구나. 네, 전선이 달라요. 컴퍼니 히어로즈 2는 독서 전쟁이 네. 컨셉이고요. 1은 서부 전선이 네. 이제 캠페인이고 네. 3는 이탈리아 전선과 북아프리카 전선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이거는 3 나오면 분명히 저희도 당시에 그 다룰 거고 기사로도 다룰 게 뻔하고 화제가 될 만한 게임이기는 합니다. 2000년대 중후반에 3D 그래픽 카드를 뭘 사야 되냐를 사람들이 고민할 때 항상 기준으로 언급됐던 게임이 기준 게임. 바로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 아, 그랬구나.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잖아요. 하나 얘기해 주세요. 여기도 있는 거. 아, 예. 네. 이 게임이 되게 악명을 떨쳤어요. 예, 맞아요. 흔히 저희가 패키지를 갖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갖고 있는 네. 거예요. 흔히 말하는 최적화, 발적화라 그러죠. 발적화의 끝판왕이기도 했고 커뮤니티에서 이 게임을 프로브로 돌리면은 그 당시 최고 PC 이런 네, 그렇죠. 이런 네. 명칭을 얻었던 게임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패키지로 갖고 있던 이유가 저희도 테스트하느라고 그쵸. 갖고 있는 거예요. 개념 있는 게 아닌 것 예, 같아요. 예. 아까 얘기했던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하고 거의 같은 시기예요. 거의 같은 1년 시기고, 차이밖에 안 나요. 예. 같은 시기고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보다도 더 고스펙이에요. 네, 제가. 훨씬 고스펙이고요. 훨씬 고스펙이고 이제 최고 사양 그래픽 카드를 테스트하는 용으로 네.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네. 이 게임으로 60프레임이 나오니 안 나오니가 네. 이제 굉장히 이제 고사양 고사양 그래픽 카드다 아니다를 판단했던 가장 큰 이유였죠. 제가 설명을 잠깐 조금 드리면요. 이게 물리 엔진이 엄청나게 적용이 많이 돼 있어요. 맞아요. 네. 그 슈트에서 이제 특수 효과 막 스텔스 효과 막 이런 물리 엔진 플러스 특수 효과들이 되게 많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당시에는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적화였거든요. 근데 이게 발적화가 끝까지 거의 제 생각에는 거의 끝까지도 최적화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당시 최고 사양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코어 투 쿼드, 아, 그러니까 코어 투 쿼드. CPU는 코어 투 쿼드 그리고 지포스 8800 시리즈. 아우. 네. 그런 시리즈가 최고 사양이었는데 이 사양으로도 60프레임 보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막 이제 요즘은 잘 안 하지만 SLI를 해가지고 막 그래픽 카드 맞아요, 예. 두 개를 꽂아가지고 이걸 돌리는 아, 맞아요. 방식이- 기억나요. 예,
돌리느니 마느니 해가지고 막 네. 이게 60프레임 FHD니 대가 안 된다 막 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런 시대가 있었고 이 게임 때문에 나중에 이게 권장 사양이 지포스 700번대예요. 아, 700번대. 그게 지금 그 이후에 지금 몇 세대가 거쳐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몇 세대가 거쳐갔는데 진짜 8000, 9000, 그다음에 지포스 200, 300, 400, 네. 500, 600, 700이거든요. 700이 돼야 이제 60프레임이 나온다 안 750 Ti 정도 네, 가면 네, 네. 그 정도 이제 아. 나온다 안 나온다 하는 그런 사양이니까 얼마나 발적한지 이제 이해가 750 가시죠? Ti면은 1050 아니면 3050 네네네. 정도를 네, 써야 네. 60프레임 나온다. 네. 근데 그걸로 그럼 지금 그 어떤 4K에 지금 기준으로 네. 4K에 144에서 하려면 지금 최신 플래그십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게임 자체가 최적화가 덜 돼가지고 CPU 그러니까 코어를 그 덜 모드를 가지고 지원 안 할 예, 테니까. 예. 예. 그 환경을 100% 지원을 못 해가지고 프레임이 그렇게까지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 뭐 85프레임 최소 그리고 뭐 120프레임 뭐 이렇게까지밖에 예, 안 나온다 예. 그러더라고요. 게임 자체 엔진 특성상. 그러니까 게임 자체의 게임성보다는 네 맞아요. 하드웨어 쪽 커뮤니티에서 오히려 더 이야기가 많았던. 그쵸 엄청 많았죠. 저는 그 몰랐어요. 저도 이제 자료를 아까 이제 이걸 하기 전에 보면서 알았는데 얘가 북한군이 나오면서 네 여기서 북한 말로 써요 적들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크라시스라는 게임을 워낙 많이 보고 테스트하는 것도 매일 보고 했는데도 북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게임성이 나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하드웨어 쪽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그래픽 카드의 그 고성능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점으로 그쵸. 너무 유명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언리얼 엔진이나 그런 식으로 크라이시스 엔진, 크라이 엔진이죠. 그쵸 크라이. 크라이 엔진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그것 때문일 거예요. 네, 막 근데 근데 얘기는 나왔는데 얘 자체가 게임성이 나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지금 여기도 보면은 저희 크라이시스 2 있잖아요. 네네네. 2도 나왔거든요. 시리즈가 나와서 3까지 나왔을 거예요. 2도 있고 3까지 나오는데 정말로 게임성이 없으면은 후속작이 그쵸. 나올 수가 없죠. 네. 근데 특히 국내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그래픽 카드에 그쵸. 그걸로 더 유명했다. 커뮤니티에서 저 이거를 프로브로 돌려서 프레임을 찍어가지고 올리면은 그 나는 최고의 컴퓨터를 가지고 힘이 있다. 되는 거죠. 예, 예, 예. 예. 나는 이 정도 돌릴 수 있어. 막 자랑도 하고 이랬던 네. 게임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이제 9번째로 네. 이제 크라시스와 COH를 얘기했습니다. 네. 컴퓨터를 진짜 많이 바꾸게 한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바로 배틀그라운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고령 게임은 아니에요. 네, 그 당시에 처음 이제 얼리 액세스라고 하죠. 옛날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네. 미리 선출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맛보기로 보여주고 우리 게임 사 그러면 나중에 업데이트 해줄게 정식 버전으로 이런 식으로 판매를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입소문을 타요. 막 입소문을 타가지고 PC방에서 이제 게임을 할 수 있게 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PC방에 전체적으로 깔려요. 근데 그 당시 PC방 사양들이 배틀그라운드를 돌릴 수조차도 네, 없는 맞아요. 거예요. 모자랐던 게 그래픽카드도 그래픽카드였는데 메모리가 사람들이 PC방에 배틀그라운드 안 돌아가요. 계속 사장님한테 닥달하니까 이제 16기가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던 시절이 맞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래픽카드까지 이제 최신 그래픽카드 당시 이제 1000번대. 네. 배틀그라운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PC 업계의 축복이었던 게임이에요. 네, 그쵸, 저는 그쵸, 정확하게 그쵸. 잘 알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가 나오면서 인해서 PC 수요가 한동안 엄청 폭발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업그레이드 수요도 마찬가지고 특히 그래픽 카드 수요, 네. 그다음에 메모리 수요, 그다음에 SSD 그 PC방 쪽에서 업그레이드를 대대적으로 했던 시기예요. 이 하드웨어 제조사들이나 유통사들이 혜택을 많이 받던 예, 게임이에요. 이게 비교적 최근이라서 네. 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아, 예. 최신 그래픽 카드가 꼽히고 막 PC방 사양도 올라가고 그리고 그걸 또 집에서 하려면은 자기 PC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그 집에서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PC방 가서 게임을 하게 된 그런 문화가 형성된 그게 여러 계기가 있는데 스타크래프트가 그 스타크래프트가 계기이기도 첫 하고요. 번째죠. 코로나 이전에 PC방 분위기 문화를 만든 네. 게임이 대표적으로 배틀그라운드라고 볼 수 있어요. 세대를 넘었죠. 왜냐하면 집에서는 안 되니까. 네, 네, 집에서는 집에서는 안 되니까 네. 이제 게임방에서 모여서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PC방 문화와 하드웨어 쪽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네. 게임이 배틀그라운드는 맞습니다. 네, 고전 게임은 아니지만 하필이면 또 네. 그 배틀그라운드가 또 국내 게임이에요. 네, 한국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언리얼 엔진이에요. 아, 언리얼 엔진. 예, 국내 게임사가 엔진을 개발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국내 게임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게임이 대부분 온라인 게임이 네. 많은데 거의 패키지 게임, 그러니까 PC 게임 중에서 패키지 게임으로 성공한 게 없죠. 거의 유일한,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월드와이드로 성공한 게임이라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케이스인 건 맞습니다. 예. 오늘 게임 얘기 많이 했는데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자료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살펴보면서 굉장히 좀 추억에 담겼던 네. 그런 시간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정확한 날짜나 막 이런 것도 좀, 아니 백그라운드 내용도 옛날에 알고 있었지만 잊어먹은 게 많다 저도 보니까. 얘기하다 보면은 자꾸 헷갈리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 다시 확인하면서 아 그렇지 옛날에 그랬었지라고 하는 시절이 생각이 났었던,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밌었던 시간이었고, 이제 아까 이거 번외로 저희가 이걸 장면을 세팅하면서 이 패키지를 깔면서 굉장히 좀 다들 재밌었어요. 그 도와주셨던 저희 기자님들이나 우리 둘도 야 살짝 흥분했던, 네네네. 야 이런 것도 있었어 막 하면서 우리가 이 게임을 갖고 있었어 막 이렇게 얘기했었던 그런 시간이라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좀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거 자료 조사를 하면서 저도 생각보다 게임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 어렸을 때부터 한 게임들이, 그리고 PC 이제 보급하고 이제 PC를 바꾸는데 영향을 되게 많이 미쳤구나 하는 거를 이번에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네. 나왔고, 이제 앞으로도 나올 게임들이 어떤 게임이 또 이렇게 PC 하드웨어를 변화시킬지 모르니까. 앞으로도 계속 네. 제가 그 옛날에 흥망사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때나 지금이나 네. 사람들은 컴퓨터를 사면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PC하고 게임은 이제 뗄 수도 없는 앞으로도 관계라고 변화가 보고 없을 거예요. 요즘 콘솔이 조금 흥하고 있긴 네,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네, 여전히 PC도 PC 게임의 위치는 여전히 네. 존재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PC 게임, 고전 게임 네. 10선 얘기해봤고요. 다음에 네. 또 이런 특집 생각나면 또 오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